2025년 10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사상 처음으로 3,800선을 넘어서 마감을 했습니다. 3,814.69요. 야, 정말 기록적인 하루였습니다. 네, 정말 뜨거운 하루였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방금 나온 시장 마감 브리핑 자료를 가지고 도대체 무엇이 이런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는지 그 배경하고 또 핵심 동력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지수 움직임부터 해서 테마, 종목, 수급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오늘 시장을 움직인 진짜 힘, 그게 뭐였는지, 또 어떤 분야가 왜 이렇게 주목받았는지,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죠. 자, 그럼 먼저 전체적인 그림부터 좀 볼까요? 코스피가 무려 1.76% 폭등해서 3,800고지를 그냥 넘어버렸고요. 코스닥도 만만치 않았어요. 1.89% 급등해서 875.77. 와, 진짜 강했죠? 네, 자료에도 불장이라고 표현했던데 정말 그 말이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숫자 3,800을 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정표 자체가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심리, 그리고 앞으로 경제나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영됐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기대감이군요. 네,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거의 모든 주요 섹터가 같이 올랐잖아요. 이건 시장 전반에 걸쳐서 좀 긍정적인 신뢰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강력한 랠리, 그 엔진은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자료 보니까 크게 두 가지를 짚더라고요. 첫 번째가 그 한미 관세 협상. 여기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 이 소식 때문에 타결 내대감이 확 높아졌다는 건데요. 네, 그렇죠. 근데 좀 궁금한 게 아직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실질적 진전, 이 말 한마디에 시장이 이렇게까지 반응할 수 있나요? 약간 좀 기대가 너무 앞서간 건 아닌지? 그거 아주 흥미로운 지적이신데요. 바로 그 실질적 진전이라는 표현, 그 자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표현 자체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지만 협상 당사자 쪽에서 이런 긍정적인 말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이걸 아주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 핵심인 수출 기업들, 그 기업들의 가장 큰 불확실성 중 하나였던 이 관세 문제가 이제 풀릴 가능성이 아주 커졌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럼 바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로 연결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이군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정부가 요즘 부동산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 활성화, 여기에 좀 무게를 싣고 있다는 점이에요. 정부 정책 방향도요? 네, 이게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실제 정책 지원이 나올 거다. 이런 믿음이 퍼지면서 시중에 있는 돈이 증시로 몰리는 머니무브 현상이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전반에 힘을 실어준 거죠. 와, 그러니까 대외적인 호재랑 내부적인 기대감이 딱 맞아떨어진 거네요. 그렇죠. 절묘한 타이밍이었어요. 이런 기대감이 그래서 제일 빠르고 강하게 나타난 곳이 바로 증권주 섹터였어요. 미래에셋증권이 17% 넘게 폭등했고 한국금융지주도 14% 급등하면서 둘 다 250일 신고가를 그냥 갈아치웠습니다. 진짜 이건 상승률이 어마어마한데요. 왜 이렇게 유독 증권주가 시장의 열기를 다 빨아들였을까요? 물론 기본적으로 증시 자체가 좋아지면 거래대금 늘고 그런 증권사 수익이 좋아질 거다. 이건 당연한 연결고리죠. 네, 그건 그렇죠. 근데 오늘 보여준 이런 폭발적인 상승은 단순히 그냥 단기적인 거래량 증가 기대,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그 이상이다. 네, 코스피 3,800 돌파라는 이 상징적인 사건하고 또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 이게 딱 맞물리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 상승세, 이 지수 레벨업이 그냥 잠깐 이러다 말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겠다. 여기에 아주 강하게 베팅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 봐야 합니다. 오, 시장의 지속적인 레벨업에 대한 베팅이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증권주가 그 시장의 미래 기대감을 가장 민감하게 빨아들이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 셈이죠. 신고가 경신이 바로 그 기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와, 재밌네요. 증권주가 바로미터라. 그럼 증권주 말고 또 눈에 확 들어온 테마, 단연 로봇 AI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로봇주들 정말 대단했죠.
특히 테슬라가 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만든다고 하면서 중국 부품사에 거의 9,500억 원, 와, 엄청난 규모의 부품 주문을 했다는 소식이 그냥 불을 확 지폈어요. 네, 그 소식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래서 휴림 로봇은 과히 상한가 플러스 29.86% 갔고 로보로보 플러스 28.57% 이런 관련주들도 막 같이 급등했고요. 자료 보니까 정부의 AI 로봇 분야 지원책 이야기도 같이 있더라고요. 네, 이 테슬라 소식은 시장이 로봇 기술, 특히 그 사람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있잖아요. 네네, 옵티머스 같은 거요. 네, 그 상용화 시점을 생각보다 훨씬 더 앞당겨서 보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예전에 그냥 공장에서 쓰던 산업용 로봇, 이걸 넘어서서 이제 진짜 사람처럼 일하는 로봇 시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올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그냥 폭발한 거죠. 와, 로봇 시대가 더 빨리 온다. 네, 이건 단순히 테슬라라는 한 기업의 호재, 이걸 넘어서서 기술 발전 속도 자체를 시장이 다시 평가하고 그 파급력에 대한 기대치를 막 높이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자료에 나온 그 SJG 세종 플러스 29.98% 자회사 모비어스가 자율주행 로봇 1000대 수주했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야, 네네, 그것도 있었죠. 이것도 결국 로봇 기술이 그냥 연구실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런 증거로 받아들여지면서 분위기를 더 뜨겁게 만들었죠. 그렇군요. 기술 혁신이 시장을 움직이는 또 다른 축이었네요. 근데 기술 말고 지정학적 이슈도 영향을 좀 줬어요.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말 에이펙 정상회의 때 만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또 예전에 북미 정상회담 때처럼 CNN이 판문점 근처 임진각 시설을 빌렸다. 이런 소식까지 나오면서 갑자기 남북 경협 테마가 확 들썩했어요. 코데즈 컴바인 플러스 14.91%, 좋은 사람들 플러스 12.13%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랐더라고요. 네, 이 남북 경협 테마는 뭐 아시다시피 북한 관련 뉴스나 루머에 정말 극도로 민감하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죠. 맞아요. 작은 뉴스 하나에도 막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건 실제로 만남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뭐 구체적인 성과가 나온 것도 전혀 아닌데 오직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그 보도하고 과거에 CNN이 빌렸더니 회담하더라 이런 과거 사례에 기댄 기대감 딱 이것만으로 주가가 급등했다는 점이에요. 아, 정말 기대감 하나로 움직이는 거네요. 네, 전형적인 이벤트 드리븐 투자 모습이죠. 특정 이벤트가 일어날 가능성에 베팅하는 건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실제 이벤트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아예 무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주가가 그냥 확 빠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는 접근할 때 정말 신중해야 해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이런 테마는 뭐 예측도 어렵고 변동성도 너무 커서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따라가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크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조심해야죠. 아무튼 증권, 로봇, 남북 경협 외에도 시장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졌다고 하셨는데 다른 쪽 상황은 좀 어땠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거의 모든 섹터가 다 좋았습니다. SK 하이닉스 플러스 4.94%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는 물론이고 자동차, 조선, 방산, 2차 전지, 뭐 흔히 시장 주도주라고 불리는 것들 대부분이 같이 올랐어요. 와, 정말 전방위적인 상승이었네요. 네, 코스피에서 오른 종목이 595개, 코스닥은 무려 1007개 종목이 올랐다고 하니까요. 떨어진 종목 수보다 그냥 압도적으로 많았죠. 이야. 투자 주체별로 보면 이 흐름이 더 명확해지는데요.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6,4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아주 강하게 이끌었고요. 기관이 주도였군요.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1,408억 원하고 기관 678억 원이 같이 사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오, 그럼 개인들은 양쪽 시장에서 다 순매도로 보였는데 개인들은 이 상승장에서 좀 소외된 건가요? 아, 그게 표면적으로는 순매도로 보이지만 다른 지표로 보면 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 열기도 정말 뜨거웠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지표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고객 예탁급 있잖아요. 이게 하루 만에 7조 7천억 원 이상 확 늘어서 총 78조 원을 넘어섰고요. 와, 하루 만에 1.7조요? 네. 그리고 또 신용융자 잔고 이것도 1,000억 원 넘게 증가해서 23조 8천억 원에 달했어요. 빚 내서 투자하는 돈들 늘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개인들이 시장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매우 풍부해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수급만 볼 게 아니네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외부 호재, 한미 관세 협상 기대 하고 내부 요인, 정부 정책 기대,
풍부한 유동성, 이게 서로 시너지를 딱 내면서 시장 전반의 신뢰를 높였고 이게 다시 또 돈을 끌어들이는 뭐랄까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하루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3천 넘는 것도 진짜 큰 뉴스였는데 이제 3,800이라니 시장 체력이 정말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확실히 그런 면이 있죠. 물론 이렇게 뜨거운 장에서도 모든 테마가 다 웃지는 못했어요. 자료 보니까 희귀금속, 희토류 관련주는 미중 긴장 완화 가능성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좀 하락했고 리튬이나 해운, 항공, 육계 같은 일부 테마들도 좀 약세를 보였네요. 네, 뭐 시장 전체가 강하다고 해서 모든 업종, 모든 종목이 다 오르는 건 아니니까요. 이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아주 자연스러운 차별화, 아니면 뭐 조정 현상 이렇게 봐야겠죠.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네. 예를 들어서 희토류 관련주는 보통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질 때 좀 부각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대체제로 부각되면서. 맞아요. 근데 오늘은 오히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처럼 긴장을 완화시키는 요인이 더 주목받았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죠. 아, 시장을 이끈 동력과 반대 성격의 테마들은 좀 소외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핵심 동력, 예를 들면 긴장 완화나 경기 회복 기대 같은 것들과 좀 상반되는 성격을 가진 테마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2025년 10월 20일 코스피 3,800시대를 연 한국 증시 마감 자료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역사적인 상승은 결국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이라는 아주 강력한 외부 호재. 네, 그리고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라는 든든한 내부 동력.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딱 만나서 만들어낸 결과였네요. 이런 기대감이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아주 긍정적으로 바꿨고 또 풍부한 유동성까지 더해지면서 특히 증권주가 폭등하고 테슬라발 모멘텀이 더해진 로봇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움직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시장은 긍정적인 외부 환경하고 내부 동력에 어떻게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넓은 범위의 시장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주도주들이 함께 오르면서 시장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이 강해지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 읽을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동시에 하지만 동시에 아까 남북 경협 테마에서 봤듯이 오직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투자는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변동성에 직면할 수 있다. 이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기대는 언제든 꺾일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 마지막에도 중요한 안내사항이 있었지만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분석 내용들은 시장을 이해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 투자는 항상 시장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각자의 신중한 분석과 판단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기대감들,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 로봇 상용화에 대한 기대,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들어낸 오늘 같은 강세장을 경험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 동력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아, 맞아요.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이 상승세가 계속할 것인가?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러 요인들, 예를 들면 정부의 정책 지원이 계속 구체화될 것인가, 아니면 로봇 같은 기술 혁신이 정말 시장의 기대만큼 빠르게 현실로 다가올 것인가, 혹은 또 변화무쌍한 글로벌 무역 환경이 계속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이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하고 또 지속적인 힘이 될까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오늘 저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관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함께 깊이 있는 분석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